딱 일주일입니다. 일주일만 살다 나오시면 어떠한 소원이든 딱 한 가지를 무조건 들어드립니다.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. 사실 예전부터 증상 비스무리한 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작가라는 직업상 항상 원고에 쫓겨 살아야 하고 밤낮 없이 지필에 매달려야 하는 삶이다 보니 사소한 기침이나 발열, 오한 같은 건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여기며 살았었다. 정 심하다 싶으면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정도 푹 쉬는 정도였달까. 그러다 기어코 평소보다 좀 과하다 싶은 기침을 하다가 손바닥에 흥건하게 묻은 피를 보고 나서야 단순히 감기 몸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린 것이다. 솔직히 간혹 가다 생기는 극심한 복통과 요즘 들어 잦아지는 혈변까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애써 무시해온 것도 있었다. 내 몸을 갈아 넣은 덕에 업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평판을 얻고 수상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 세간의 기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나는 그 기대를 감당해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한없이 높아진 눈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사명 또한 짊어지게 되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잠옷 심각해 보이는 것들을 애써 무시하며 나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해왔던 것이 치명적인 화근이 된 것 같았다. 결국 오늘 나는 스스로에게 큰 결심을 내리고 집을 나섰다. 얼마 만에 나서는 외출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. 집 안에서 셀 수도 없는 시간을 머물다 보면 시간의 흐름 안에 있으면서도 그 흐름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. 그리고 나는 내가 쓰는 글만큼이나 집 안을 우중충하게 조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 밖을 나섰을 때 내리쬐던 햇살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 죄수처럼 이마를 가리게 되었다. 다행인 건 집 근처에 꽤 규모 있는 대학 병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. 그동안 방치해둔 덕에 고를 대로 굶었으며 썩을 대로 썩어졌을 내 몸이 과연 의사를 얼마나 기겁하게 할 것인지 보러 가기엔 딱 적당한 것 같았다. 그런데 그런 내 초연한 발걸음은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멈춰버렸다. 아주 강렬한 붉은색의 정장이었다. 내가 여태까지 본 붉은색 중 가장 진한, 말 그대로 빨강이라는 색의 원본이 있다면 이 색이 아닐까 싶을 만큼의 붉은 정장이었다. 그런 정장을 입은 남성은 마치 내가 언제고 집을 나서길 기다려왔다는 듯이 대뜸 내 앞에 나타났다. 그리고는 저렇게 말을 한 것이다. 어떠한 소원이든 이어? 네, 그렇습니다. 돈을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금액만큼 드릴 것이고, 명예나 권력을 원하신다면 원하는 자리를 드릴 것이며, 짝사랑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그 분과 절절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가진 모든 병을 치유해드릴 수도요. 이 첫 등장부터 수상했던 남자는 마지막 한마디에서 나의 어떤 반응을 보려는 것처럼 눈빛이 빛났다. 하지만 나는 그의 기대를 맞춰줄 생각도 맞춰줄 말주변 같은 것도 없었다. 그런 내 생각이 아무래도 표정에서 드러났던 것 같았다. 남자는 한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미세하게 한쪽 눈가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. 선생님, 건강이 안 좋으시죠? 남자의 질문을 듣고 방금까지 내가 했던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. 나는 그저 표정 변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남자는 내 짧은 반응에도 알아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하며 품속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. 그곳에는 여러 장의 실내 사진과 함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. 하지만 글이 써져 있는 모양이 단순히 어떤 안내문의 그것과는 다른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글이라 나는 이게 무엇인지를 묻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. 저희가 마련한 방입니다. 이 방에서 딱 일주일만 지내다 나오십시오. 나오셨을 때 문 앞에서 제가 맞이하면서 원하시는 소원을 바로 들어드리겠습니다. 남자의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고 난 다시 한번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보았다. 사진 속에 그려진 방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,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아 보였다. 그리고 사진의 아래로는 소원의 방 생활 수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.
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을 때 남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웃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. 최고의 자재로만 만들어진 방입니다. 방 안의 모든 가구나 집기들 역시 가장 최고의 품질로만 마련해 두었고요. 이런 곳에서 단 일주일만 살다 나오시면 됩니다. 이 아래 수칙만 잘 지키신다면 이보다 좋은 제안이 있을까요? 남자는 자부심에 찬 표정으로 말하였다. 아이러니하게도 그 표정이 안 그래도 내내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느라 소비 중인 내 인내심을 일시불로 소진시켜버렸다. 나는 결국 꾹 다물고 있던 입을 다시 열었다. 저기요.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.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선생님, 잠깐 여기 좀 보시겠어요? 남자는 오른손을 들어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. 할 일 없이 남자의 말대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을 때 방금까지만 해도 햇살이 내리쬐던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세차게 소나기를 뿌리기 시작했다. 그러나 그 소나기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도망치듯 달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그 남자만큼은 마치 어떤 막에 들어가 있는 듯이 기가 몸을 적시지 못하고 튕겨나듯 떨어졌다. 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. 한 10여 초 정도 되었을까? 마치 땅을 물로 가득 채울 듯이 세차게 비를 떨궈내던 비구름이 갑자기 커튼이 거치듯 사라졌다. 그리고 구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태양이 다시 고개를 쏙 내밀며 태연하게 다시 햇살을 내리쬐기 시작했다.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내가 입을 벌린 채로 다시 남자에게 시선을 옮겼을 때 남자는 처음 내게 짓고 있던 그 미소가 그대로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. 이제 제가 좀 믿어지실까요? 나는 그의 느릿하면서 여유 있는 질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. 좋습니다. 이 수칙들을 잘 읽어보시고요. 다 읽고 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남자는 내게 펼쳐 보인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. 다소 경직된 몸짓으로 종이를 받아든 나는 아까 봤던 소원의 방 생활 수칙이라는 문구 아래에 빼곡하게 적힌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. 소원의 방 생활 수칙.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. 소원의 방은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.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런 방입니다.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. 고로 선택받아 이 수칙을 보시게 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.